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현영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해월에 태어난 갑오 일주예요. 이 해월의 간목은 이 정화를 얻어야 좋습니다. 여기서는 병화보다 정화가 더 격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사주는 갑정경이 만났어요. 갑정경이 만났다는 것은 간목이 아주 갖춰야 할 좋은 것들만 다 갖췄다. 이런 경우는 상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화가 뿌리가 약하면 좀 활용 가치가 낮아요. 그 말은 크게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칠살도 강하고 상관도 강해요. 근데 본인은 좀 약한 편이에요. 인수가 여기 있지만 이제 뿌리가 이제 해중 간목이 있긴 하지만 셋 중에 본인이 제일 약한 편이에요. 그래도 격을 잘 갖췄다. 그리고 이분은 상관을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이제 기술직, 이제 의사도 기술직이죠. 무슨 뭐 1급 엔지니어 무슨 자격증 남자분들은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의사 아니면은 뭐 언론인 이런 것도 다 자기의 노하우를 사용하는 상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칠살이 지금 강해요. 칠살이 강하다는 것은 조금 폼 잡는 일을 잘 합니다. 타고났죠. 상관이 강한 것도 좀 척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여기 용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잘난 척하는 게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관은 상관이지만 용신이기 때문에 효용 가치가 높은 나를 위해서 격을 높여서 말하는 그런 언변술도 있어요. 그리고 칠살이 또 이렇게 척을 좀 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상관이 그걸 해줍니다. 그럼 칠살이 좀 참신해져요. 그래서 잘난 척 하는 것도 조금 겸손해진다는 거죠. 이제 상관은 용신이니까 조금 더 겸손할 수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상관, 칠살 같이 모였지만 그래도 격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말을 조절해서 할 줄 안다. 너무 잘난 척은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언제 잘난 척을 하느냐? 상관이 제사를 못 해줄 때, 그럴 때는 이 상관이 죽으면 제사를 안 받기 때문에 살이 강해집니다. 그럴 때는 또 조금 척하죠. 그런 경우는 가오다시라 그러나요? 본인을 좀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집니다. 근데 상관이 일지에 있다는 것은 배우자한테도 집에 들어오면 이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면 배우자 이 상관에 눌리죠. 그래서 이현영님의 신현영님의 비율을 좀 맞춘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좀 양보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밖에 나가면 또 건사하죠. 건사한 본인의 위치를 잘 찾아갑니다. 집에만 오면 이분한테 좀 눌리는 게 있어요. 기가 좀 눌리겠죠. 네, 그렇다는 것은 본인의 주장이 강하고 좀 그렇다는 거죠. 배우자가 많이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배우자는 인품이 있어요. 왜냐 여기서 기가 눌려서 참신해졌어요. 칠살이 칠살 역할을 안 합니다. 칠살이 너무 강하고 이 식상이 없다는 것은 칠살이 해를 줍니다. 본인한테. 그런데 여기서는 방어막을 탁 쳐줘서 이 배우자가 굉장히 본인한테 오히려 좀 눈치를 본다 할까요? 잘하는 편이에요. 뜻을 잘 받아준다는 얘기죠. 이제 운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비견겁제 갖고 좀 살이 강하네요. 살이 강해서 여기서 좀 더 공부를 할 때 의사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개미대운부터 보겠습니다. 개미대운에는 개수가 정화를 극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살인 상생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을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식상을 못 쓰니까 못 쓰고 관을 쓴다. 살인상생으로 관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 상관이 식상이 정계충을 당해서 사용할 수 없지만 지지에서는 또 오미 화국을 이루기 때문에 전혀 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드러난 것, 천간에서 움직이는 거죠. 드러난 것에서 상관을 못 쓰기 때문에 하던 일을 접고 괴수를 치용해서 살인상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을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오미가 화의 기운으로 상관의 기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다음은 이모대운을 보겠습니다. 이모는 합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충을 하지만 여기서는 합을 하죠. 합을 하기 때문에 개수 보다가 이 임수가 인수 역할을 좀 못하죠. 개수는 정화를 극하고 나를 돕습니다. 그러나 임수는 정화하고 묶여서 정임합하죠. 그럼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의 역할이 약해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 인수의 역할이 약해진다는 것은 후원자가 나를 지지해주는 후원자, 뭐 윗사람도 되고 아랫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서만큼 나에게 관심을 덜 가진다. 정임합으로 묶였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33대운의 개미대운보다가 여기 43대운의 이모대운에서는 관을 쓰기가 조금 약하다. 관을 쓰는데 이 개수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43대운에 지금 이분이 몇 세인가요? 43세인가요? 경신년이면 이제 43세 여기 있네요. 43세 이민년에 보면 여기서 대운에서 정임합, 세운에서 또 정임합 합니다. 이제 쌍으로 묶어버렸죠. 합으로. 그럼 전혀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지지에서 인, 오, 합을 합니다. 그럼 화기가 또 살아있어요. 그 총명함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어요. 위에는 묶여도 지지에서 또 활발하게 목생화 해주니까요. 그렇지만 또 목생화만 해주면 이제 좋은 것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인신충합니다. 그럼 본인의 뿌리가 다쳤어요. 상했어요. 그런다는 것은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다. 그러니까 쳐놓은 바리케이트를 넘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해야 된다. 교통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는 합을 합니다. 합을 하면 인수를 써야 되는데 지지에서 인의 합으로 묶였어요. 묶였다는 것은 물론 비견이 있기 때문에 나의 뿌리 역할도 하지만 온전하진 않아요. 인신충 당해왔으니까. 그리고 인의 합하기 때문에 이 인수가 지지에서는 인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월지에 인수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본인이 생을 받을 텐데 그 역할이 인에 합하면 좀 약해진다는 거죠. 나의 뿌리이기도 하지만 비견이기도 하죠. 그래서 비견이 와서 나의 인수를 합한다. 합으로 묶어버린다. 그렇다는 것은 비견의 덕도 인수의 덕도 약해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민년에는 크게 좋은 일은 없다. 천간에 상관을 용신이죠. 묶었어요. 대운에서 묶었는데 세운에서 다시 묶었어요. 거기다가 비견이 나의 뿌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인의 합하니 인수의 역할도 약해지고 비견의 역할도 약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온전히 이분들이 나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아니다. 나만을 돕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역할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계묘년을 보겠습니다. 계묘년은 내년이죠. 내년이면 이제 이민년 경술월을 볼게요. 경술월 지금 여기 월지가 안 나와 있어서 월주가 안 나와 있어서 경술월에 보면 술은 올해가 인, 오, 경술월에 술 하잖아요. 외부에서 인호술 화국을 해서 이제 상관이 국을 이뤘어요. 상관이 국을 이루는데 천간에는 칠살이 떴어요. 칠살이 떴다는 것은 올해 정임합 해서 묶었어요. 묶었는데 경술월에 칠살이 하나 더 떴어요. 그럼 칠살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경술월에. 그럴 때는 본인을 드러내고자 하는
약간 트릭을 쓴다 그럴까? 이 칠살의 근성이 나오는 거죠. 그럼 본인이 나빠서가 아니고 운에서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술월에는 좀 그런 경향이 있다. 그것이 이게 귀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써기는 써지만 용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본인을 드러내고자 트릭을 쓴다면 본인한테 이롭지 않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는 칠살이 강하고 식상을 못 쓴다는 것은 여기 상관이 죽었잖아요. 상관이 멸해서 못 쓴다는 것은 본인이 엎드려 있어야 된다. 근신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면 오히려 본인한테 해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음 신의 월이죠. 신의 월. 신의 월은 이제 경신이 합세를 하죠. 관살이 합세를 합니다. 뭐 관살 혼잡이 안 좋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운에서 관살 혼잡이 옵니다. 오는데 만약에 대운에서 여기 관이 왔다. 여기 있네요. 그런 경우는 이제 관살 혼잡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오래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월에 머무는 거는 월에 신해 월에 머무는 것은 그렇게 관살 혼잡으로 강하게 안 봐도 됩니다. 이제 신해 월은 해가 이제 2개가 됐어요. 인수가 왔는데 물론 이제 여기 5회에 합하는 것도 있어요. 암합도 하지만 인해합을 또 합니다. 그러면 신의 월에 해가 2개가 돼서 인을 묶어버려요. 그렇다는 것은 또 비견이 비견 역할, 나의 뿌리 역할을 잘 해주지 못한다라고 봐야 되죠. 정관이 와서 이제 다치고, 그렇다고 여기서 정관이 멸하진 않아요. 왜냐? 칠살이 같이 합세를 해서 보호해주기 때문에 신의 월에 신금이 정관이 다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인을 또 묶어버리니까 이제 오히려 신약해진다라고 보면 되죠. 인수가 인수 역할 못하고 비견이 비견 역할을 나에게 안 해주면 묶이면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 도움이 약해진다라고 보면 되죠.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완전히 없진 않지만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인비가 역할을 못 해주면 본인은 신약하잖아요. 신약하고 여기서도 역할을 못 해주면 칠살이 강해지고, 그렇다는 것은 신의 월에도 본인이 근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좀 신의 월에도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해주는 오행이 없기 때문에 다 자기네끼리 합을 하느라 나를 돕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월도 조금 근신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지금 임자월인가요? 임자월이죠. 임자월은 임수가 하나 둘, 임자월은 3개죠. 3개가 정화를 묶으면 이제 완전히 멸합니다. 이제 정화가 완전히 멸했어요. 멸하고 자가 왔어요. 자가 와서 임자월 좌우충합니다. 해자 이제 합을 하고 신자 이제 신자 수국을 이루니까 인수는 있어요. 인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인수가 국을 이루고 너무 강해져 버리면 또 이 상관 용신이 멸하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고 적당히 배합이 중화를 이뤄야 합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좋죠. 뭐 맛있는 게 있다고 너무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오히려 이제 소화불량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자월은 좌우충을 하기 때문에 좌우충이라는 건 신자합을 하고 해자합을 해서 충을 하면 본인이 판단에 차고, 여기도 3개의 임수가 정임합을 해버리면 착각한다거나 용신을 아래 위 다 못 쓰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손재, 관재, 망신, 구설 이제 이런 게 따르게 되죠. 주로 이 용신이 멸하는 시기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면 식상이 멸하면 뭐래요? 칠살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 있을 때는 합으로 묶였을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2개, 3개로 쌍으로, 그러니까 쓰리쌍으로 묶여버리면 이제 칠살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거나 칠살은 나를 해하는 그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해하려고 공격을 많이 한다. 나는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이 식상이 합으로 다 멸하고 충으로 멸해서 지지에는
이제 수에 멸했죠. 신자 합수 해자 합수해갖고 합세를 해서 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서도 방어를 못하고 정관에서도 방어를 못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살의 공격을 받아도 내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는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해자월에는 아주 좀 힘든 그런 시기가 되겠고요. 이제 다음 임자월에는 힘든 시기가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개축월이죠. 임자 개축. 개축은 뭐 임자월이나 개축월이나 멸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근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축이 자보다는 여기서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 본인이 노력하면서 어려운 고비를 좀 헤쳐나가는 데는 임자월보다는 개축월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내년을 보겠습니다. 내년은 계묘월입니다. 계묘년이죠. 계묘년은 계묘년은 오히려 임수보다는 좋아요. 왜냐하면 정화를 극하면 대신 나한테 인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임수처럼 정임합으로 묶여서 나를 돕지 않는 것보다 계수는 정화를 극하고 나를 돕기 때문에 오히려 이민년보다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묘가 또 해묘해서 합으로 묶어요. 묶으면 이건 겁재예요. 겁재가 와서 해묘 합으로 묶는다는 것은 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나의 인수를 겁재가 빼앗아 간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은 해는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경우는 또 그러니까 본인이 누군가 도움된다고 털컥 너무 이 겁재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근신하고 조신하게 있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좋고요. 해묘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지에 해묘합을 하면 나한테 득되는 건 없느냐? 득되는 것도 있어요. 해묘합해서 해묘는 뭐죠? 목이잖아요. 목이기 때문에 목을 바라보고 있는데 본인이 간목이기 때문에 나를 돕는 사람도 있고 또 겁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잘 가려서 좀 신중하면 이제 실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갑진년이죠. 갑진년에는 여기는 갑오지만 여기는 갑진이잖아요. 이 갑진년에는 갑목이 뿌리를 딱 내리고 왔어요. 와서 운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연부터 이제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이 갑진이 칠사를 거쳐서 이렇게 운을 거슬러 가는데 이 갑진년에는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 해월에 나도 아주 괜찮아요. 해월에 이 오화를 가졌기 때문에 갑목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정화는 갑목을 굉장히 빛나게 해줍니다. 고급스럽게 해준다는 얘기죠. 격을 높게 이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갑진년에는 앞에 갑목이 가로막고 있죠. 가로막아서 여기는 재물도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경쟁을 한다면 본인이 이길 수가 없다. 이런 경우는 공천 받기도 어렵지만 설령 인수에 계묘년처럼 여기 인수에 도움을 받아서 왜냐하면 여기 정화가 개수가 합을 하거나 공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운은 본인이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갑진년에는 설령 공천을 받는다 해도 당선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이제 후년 총선 때까지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제 여기는 또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진년에 공천 받기도 어려울 뿐더러 경쟁에서 내가 좀 밀려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갑진년에는 상대방이 나를 누르고 이길 것이다. 총선에 나갈지 못 나갈지 모르지만 나가더라도 내가 크게 유리하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이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